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의성 산불의 불똥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영덕 해안가까지 떨어져 심각한 산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 감시원 1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영덕에서 산불로 인한 사망자도 9명으로 늘었습니다. 장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영덕 동해안의 한 마을. 주택 수십 채가 불에 타 쓰러지고 바닷가 횟집들은 열기에 처참하게 녹았습니다. 여기는 산하고 멀기 때문에 불이 난다는 걸 생각도 안 했죠. 연기가 자욱하게 앞이 안 보이고 운전해가 나간데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잘 몰랐어요. 산불은 바다 위까지 덮쳤습니다. 항구에 정박했던 어선 12척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희 부모님은 생계도 다 배로 다 하는 건데 다 잃어버리고. 바닷가 산비탈에 집이 따닥따닥 붙은 이른바 따개비 마을도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강풍을 타고 바닷가 야산을 넘어온 불길은 바로 옆 양식장을 덮쳐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휘발유에 불 붙인 것처럼 바로 확 붙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끌 수가 없어서 그냥 맨몸으로 그냥 차만 끌고 바로 그냥 뛰쳐나갔어요, 저희가. 경북 영덕에선 사망자가 1명 더 확인됐습니다. 영덕은 매정리의 한 차량에서 진화 현장에 투입됐던 60대 산불 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산불 감시원이 지난 25일 저녁 의성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귀가하다 도로에서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영덕에서만 9명이 숨진 가운데 영덕 지역 곳곳에선 정수장이 불에 타고 변전소가 정지되며 단수와 단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덕의 어촌 마을이 모두 12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마을은 영덕읍 성리와 노물리, 오보리, 축산면 경정 1, 2, 3리 등 모두 12개 마을로 이들 마을에선 주택 353채가 불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내륙에서 시작된 불이 바닷가까지 확산해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불과 4-5시간 만에 영덕 산림의 3분의 1을 잿더미로 만든 이번 산불. 마침 오늘 바람이 약해지고 방향도 차가운 북풍으로 바뀌면서 진화에는 더없이 좋은 여건이었는데요. 문제는 바람 방향이 바뀌는 내일부터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영덕의 중앙을 관통한 산불, 기세가 워낙 거세 영상을 보면서도 공포를 느낍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지 하루가 지난 영덕읍. 먼 산에서 가느다란 연기만 피어날 뿐 직접적인 불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연기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진화대원들이 임도 곳곳에서 남아있는 불씨를 찾아내 물 세례를 퍼붓고 있습니다. 짧게는 한 3일, 길게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도 다시 불이 또 태어납니다. 이게 그 정도로 낙엽 대책층이 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때마침 강풍이 주춤한 데다 찬 북서풍이 불면서 산불 진화에 더없이 좋은 기상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대형 진화 헬기는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은 안동 지역에 투입됐고 소형 헬기 5대가 계속 물을 뿌리면서 영덕의 진화율은 70%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바람 강도에 따라 영덕 자체 불씨가 재발화할 수 있는 데다 바람 방향도 남풍이나 남서풍으로 바뀔 경우 울진 등 동해안 지역을 따라 북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풍을 타고 번질 경우 칠보산으로 들어가면 바로 백암산과 왕피천 지역, 울진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지역은 진화가 가장 어려운 험산 줄령이기 때문에 이번 산불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한편 정부는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을 추가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산불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산림청이 의성 산불이 강한 서풍을 타고 영덕까지 확산할 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브리핑에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영덕 쪽 이전까지 불이 확산하는 것으로 예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멀리까지 확산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또 미국 위성 열탐지 결과 이번 산불은 초속 27m의 강풍을 타고 시간당 평균 8.2km 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산림청 분석 이래 역대 최고 속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동진하며 확산된 청송군도 비슷한 시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립공원 주황산과 사찰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와 통신 등 지역 내 인프라가 대부분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전합니다. 도로 바로 옆에서 불길이 치솟고 자욱한 연기로 인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커브길을 알려주는 반사경도 쓰러져 있고 불씨가 날아 흩어지며 차창을 때립니다. 뜨거운 열기가 바로 차 안으로 들어왔었고 진짜 여기서 차 한 번에도 멈추면 죽겠구나. 지난 25일 저녁 청송군청 소속 공무원은 산골마을 어르신 7명을 태우고 필사적으로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트렁크까지 제가 태우면서 이동을 했거든요. 겉으로는 할머니들한테 저 운전 잘한다고 괜찮다고 그냥 믿으시라고. 이 공무원이 지나쳐온 마을은 집과 가재도구가 검게 타들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집까지 10분 안 돼가 동네 전체가 다 타버렸지. 우리는 차가 없어서 걸어 나오는데 죽을 뻔했지. 걸어 나오셨어요? 걸어 나왔지. 그 한 1km 500쯤 되는. 산불은 한때 청송 읍내까지도 위협했습니다. 어려운 옆에 그 산에도 거도 막 불이 확 올라가. 아이고 정신없이 큰일 났다 싶으면 뭐 가야 한다나 싶으더니만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약속 딱 가야. 일로 오지 마, 일로 오지 마, 일로 오지 마. 사찰, 보광사의 마당은 불바다가 됐습니다. 경북 유형 문화유산인 보광사 만세루는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단수돼 갖고 물도 안 올라오는데 아무런 문화재가 타고 있어도 물이 없었고 뭐 소방차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불길은 더 동쪽으로 전진해 주황산 자락 일부를 불살랐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인 청성군의 달기 약수터 식당가도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전소했습니다. 하루하루 이제 장사를 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그게 제일 막막해하세요, 주민들이. 당진 영덕고속도로 양방향 휴게소들도 전소되다시피 했고 청송군은 여전히 곳곳마다 통신이 막히거나 가스가 안 나오고 단전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강원도 헬기들이 일주일째 경북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가운데 60%가량이 러시아산인데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이 안 돼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헬기가 적지 않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산림항공관리소. 평소 같으면 헬기가 세워져 있어야 할 경납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관리소 보유 헬기 3대와 기장, 정비사 등 11명이 경북 산불 현장에 모두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공기 보유 현황을 보니 미국 에릭슨사 1대, 러시아산 까모프 3대 등 모두 4대입니다. 한 대는 어디 있을까? 다른 헬기의 부품을 채우기 위해 헬기 한 대가 아예 해체됐습니다. 일출과 동시에 이렇게 투입되게 이렇게 정비사들이 계속 정비를 이렇게 야간에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 안 되는 헬기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가동하고 있는 헬기에 이렇게 이제 부품을 갈아서 투입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원주 산림항공본부와 전국 12개 항공관리소에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모두 50대. 이 가운데 러시아산은 29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러시아산 헬기의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산림청이 헬기를 해체해 나온 부품으로 다른 헬기들을 수리하며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체된 헬기가 8대에 이릅니다. 러시아자 헬기는 29대 중에 부품이 3년 동안 못 들어오니까 작전상 8대를 해체를 했어요. 8대 해체해서 나온 부품을 21대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부품 공급이 원활하면 몰라도 현재는 그게 가장 지금 심각하다. 담수량 3,000리터의 중형급 러시아산 헬기가 산불 진화의 첨병 역할을 해왔지만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며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대형 산불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경북도의회가 대형 산불 현장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재민 긴급 지원을 위해 도의회 예비비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산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고 시군별 공동 분향소 설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전면 입산 통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포항시는 내일부터 당분간 운제산과 비약산 등 지정 등산로는 물론 동네 뒷산 등 모든 산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고 논두렁 야외 소각 전면 금지, 골프장 등을 포함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행위 금지 등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다음 달 5일 1시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산 허가를 받은 뒤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과 포항문화방송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독도 실가명 콘텐츠 제작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포항문화방송이 보유하고 있는 독도의 역사와 환경, 과학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활용해 독도 전시관 시설과 체험 공간을 운영하는 등 두 기관이 독도의 높은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해군 헬기가 경북 북부와 동부 지역에 투입돼 의성 산불 현황 파악에 나섭니다. 포항시는 해군이 지원하는 헬기가 오늘부터 하루 2차례 산불 지역을 순찰하면서 구체적인 화선 위치와 산불 피해 구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진화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진화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늘 의성과 청송, 안동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시설과 경영 안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산불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피해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복구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의 초중학생, 학교 통폐합과 신설 이전으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 재난 발생 지역 학생 등입니다. 교육청은 농어촌 지역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을 대상으로 에듀버스와 에듀택시 등 12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안동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는 산불로 전소된 의성 고운사와 의성 대피소를 차례로 방문해 이재민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청송과 영양의 이재민 대피소도 방문해 산불 피해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곧장 안동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